자, 2015학년도 6월 목표 문제입니다. 자료는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뭔가 좀 자료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역시 또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자,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각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한번 그냥 이해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가구 수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연도별로 가구 수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구의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구는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 있고 3인 가구, 4인 가구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각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예를 들면 모든 가구가 다 4인 가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모든 가구가 다 4인 가구 혹은 뭐 3인 가구 아니면 혹은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다 똑같다. 2인 가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3인 가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구의 수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구의 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구의 수를 가지고 구성원의 수 크기도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모두 2인 가구라고 해보자. 모두 2인 가구라고 해보면 10가구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몇 인이야? 20인이죠. 20인. 15가구가 되면은 몇 인이야? 30인이죠. 그래서 모두 2인 가구라고 하면은 가구의 수가 많을수록 거기 속한 구성원 수도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없으면 10가구인데 이 10가구는 2인 가구여서 20인일 수 있는데 15가구는 이 15가구는 다 1인 가구여가지고 몇 인일 수도 있어? 15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으면 가구의 수를 가지고 그 속한 구성원 수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가구 수를 가지고 거기 속한 구성원 수를 비교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빈곤율이 쭉 나와 있네요. 드르르르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언제나 높네요.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고 절대적 빈곤율은 그보단 좀 낮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낮아졌다, 살짝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우리가 아는 정의들이 나와 있죠.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상대적 빈곤 가구,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절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절대적 빈곤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수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 그냥 뭐 힌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가보면 2010년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여러분 보시면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죠?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절대적 빈곤율이 더 낮아요. 여러분 그럼 이 7%는 여기 12.8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지. 거꾸로입니다. 절대적 빈곤 가구가 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자, 2번 2011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자, 인구. 자, 인구를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교해 줄 수 있냐면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아까 뭐 하다 그랬어? 동일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구 수를 가지고 인구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2011년 한번 보시면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으려면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몇 배는 커야 돼? 2배 이상은 커야 돼. 근데 여기는 12.1이고 여기는 6.4기 때문에 2배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이건 비율인데 인구라고 나왔는데 비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집단이 같기 때문이에요. 2011년이라는 모집단 내에서 6.4%, 12.1 모집단이 같으니까 이거 두 개는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살짝 늘었고요. 절대적 빈곤율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뭘 물어봤니? 수를 물어봤지, 수. 근데 여기에 살짝 올라간 건 뭐야?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살짝 올라간 건 뭐야? 아니 그대로인 건 뭐야? 비율인 거야, 비율.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가 여러분 뭐 했을 수 있습니까? 11년과 12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체 가구의 수가 늘었거나 뭐 했을 수 있어요? 줄었을 수 있어요. 만약 전체 가구의 수가 늘었다면 같은 6.4지만 자, 여기를 100으로 놓고 여기를 110으로 놓는다면 같은 6.4지만 여기에 속하는 자, 2012년에 속하는 절대적 빈곤에 속하는 이 가구의 수는 뭐 했을 수 있다? 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이 그대로고 비율이 오른 것일 뿐이지 수가 증가했고 수가 변함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예요? 알 수 없음이에요. 알 수 없음. 자, 4번 보시면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해 최저생계비의 2배이다.
자, 이 4번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얘기가 뭐야? 자,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이다. 이게 몇 배이다? 2배이다. 뭐 이 얘기인데, 이 얘기. 이거 그럼 바꿔보면은, 이걸 좀 바꿔보면 이걸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뭐예요? 중위소득을 2로 나누면 그게 최저생계비다 이거죠. 이걸 넘겨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중위소득을 2로 나눴다는 것은 뭐야? 중위소득의 몇 프로라는 거야? 50%라는 거지. 중위소득 50%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상대적 빈곤선을 말하는 거야. 상대적 빈곤선. 그럼 최저생계비 이건 뭐야? 절대적 빈곤선이지. 오케이? 다시 중위소득을 2로 나눈 건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선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의미하는 것은 이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이 뭐하다? 같다. 자, 그러면 4번에서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최저생계비 2배이다.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돼요. 근데 12.0이고 6.0으로 같지 않습니다. 둘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5번.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그러는데, 자, 이것도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죠? 이것도 파이팅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뭐 대비라고 하면은, A 대비 B라고 하면 A분의 B라 그랬어요.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이런 얘기야, 최저생계비. 의 비가 50% 미만이다. 50%라는 건 뭐야?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약분해주면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거 요쪽으로 넘겨볼게요. 요쪽으로 넘겨보면, 자, 최저생계비는, 자, 중위소득을 지금 양쪽에 곱해가지고 넘긴 겁니다. 중위소득의 얼마보다 크다?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중위소득 이렇게 넘겨주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뭐야? 상대적 빈곤선 아닙니까? 상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는 뭐야? 절대적 빈곤선이죠. 절대적 빈곤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뭐하다? 작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 보시면 어때요? 상대적 빈곤율이 다 뭐합니까? 큽니다. 절대적 빈곤율이 더 작죠.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2분의 1보다 작다. 그 얘기는 상대적 빈곤선보다 절대적 빈곤선이 작다. 근데 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이 더 높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